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쭈쌤 영어 고등 서술형 과정 자료를 보면서요. 영어의 가정법, 그러니까 만약 뭐뭐라면 이걸 꼭 if로만 써야 하나 하는 부분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if 말고도 방법이 꽤 있죠. 맞아요. 뭐 without이나 but for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if를 아예 생략하고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는 거요. 그렇죠. 도치라고 하죠. 네,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if 조건절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다룰 이 표현들은 좀 더 격식 있는 글이나 아니면 시험 같은 데서 글의 어떤 미묘한 맛을 살릴 때 자주 등장하거든요. 아, 단순히 if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규칙만 아는 걸 넘어서 이걸 언제, 왜,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왜 굳이 if를 빼고 주어 동사를 뒤집을까 이런 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without이나 but for가 if not의 의미로 쓰이는 것부터 볼까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이죠. 자료 첫 예문이 without electricity, the world would plunge into darkness. 이거였죠. 전기가 없다면 세상은 암흑에 빠질 것이다. 네, 지금 전기가 있지만 만약 없다면 하고 현재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고요. 그렇죠. 이걸 if를 써서 표현하면 if it were not for electricit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were 쓰는 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가정법 과거의 핵심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말씀하신 대로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서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꾸는 거. 네, 일하고 were를 바꿔서 were it not for electricity 이렇게요. 와, 신기하네요. 그럼 결국 뜻은 같은 건가요? without,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이게 다 현재 무엇이 없다면 이런 뜻. 네, 의미는 같아요. 하지만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죠. without은 아주 간결하고 직접적이고요. were it not for은 조금 더 문어체 느낌, 격식 있는 느낌을 줍니다. 강조 효과도 있고요. 아하, 상황에 따라 골라 쓸 수 있겠네요. 간결하게 할지, 좀 더 무게감을 줄지. 그럼 과거 상황은요? 그때 무엇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과거 사실과 반대로 가정할 때는요. 그때도 without이나 but for를 쓸 수 있나요? 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그때는 without이나 but for가 if it had not been for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아, had pp 형태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f를 생략하고 주어 it과 조동사 had 위치를 바꾸면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요? 맞습니다. 역시 더 격식 있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무엇이 없었다면은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마침 자료에 문장 전환 테스트 1, 첫 예문이 딱 그거네요. But for my father's encouragement, I could not have finished such a long marathon race. 아버지 격려가 없었다면 그 긴 마라톤 완주 못했을 거다. 네, 그렇죠. 실제로는 격려가 있어서 완주했지만 만약 없었다면 하고 과거를 가정하는 거죠. 이 문장을 그럼 다른 형태로 바꿔보면 If it had not been for my father's encouragement. 네, 그리고 도치하면 had it not been for my father's encouragement가 되는 거죠. 뒤에 could not have finished,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 형태를 보면 아, 이거 과거 사실 반대구나 알 수 있고요. But for가 참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확 와닿네요. 과거에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할 때 쓰기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죠. 그럼 연습 삼아서 다른 예문들도 좀 볼까요? 문장 전환 테스트 1, 두 번째 예문은 현재 가정이네요. If it were not for the influence of minorities, we would have no innovation or social change. 소수 집단 영향이 없다면 혁신이나 사회 변화도 없을 것이다. 네, 이것도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고요. without로 바꾸면 without the influence of minorities가 되겠죠. 네, 좀 더 간결하고 직설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걸 도치해서 were it not for the influence of minorities 라고 하면 그 가정 자체의 중요성이랄까? 그럼 반사실적인 측면을 좀 더 부각하는 느낌을 줍니다. 약간 더 무게감이 실린달까요? 내용 자체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소수 집단, 마이너리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보통은 다수 집단, 머조리티 위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네, 그런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세 번째 예문도 볼까요? Without refrigeration, 냉장 기술이 없다면. 이것도 현재 가정이네요. 네, if it were not for refrigeration 또는 were it not for refrigeration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와, 이 예문은 내용이 좀 강력한데요. 냉장 기술 없으면 경제 재앙에 수많은 죽음까지. 그렇죠. 단순히 판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음식 보존, 백신 보존에 필수적이니까요. 이처럼 without, but for, 그리고 도치구문은 그냥 문법 연습 문제가 아니라요. 현실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소수자 영향력, 기술의 중요성, 개인적인 관계의 힘 같은 것들에 대해 만약 없다면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주장의 강도나 글의 분위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고 그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법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재구성하는지와 연결되는 지점이죠. 이번에는 좀 다른 연습을 해볼까요? 단어들을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배열 영작 테스트 2인데요. 이게 실제 문장 속에서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문은 자원봉사자와 자선단체에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없다면 으로 시작하네요. 현재 가정이고 도치 구문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주어진 단어들을 보면 were it not for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re it not for the tireless efforts of volunteers and charitable organizations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Many disadvantaged communities would lack access to essential social services and support. 이렇게요. 많은 소외계층 지역사회가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tireless efforts, 지칠 줄 모르는 노력, charitable organizations, 자선단체, disadvantaged communities, 소외계층, lack access to, 모모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사회복지 관련 글에 유용하겠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 배열 영작은 과거 가정이네요. 그리고 if를 쓰는 기본 형태고요. 스미스 박사가 수행한 획기적인 연구가 없었다면 이 부분을 완성해야 하는데요. 과거니까 had not been for를 써야겠고. 네, 단어들을 조합하면 If it hadn't been for the groundbreaking research conducted by Dr. Smith 이렇게 되겠죠? 아하, 그럼 그 결과는요? Our understanding of quantum mechanics in the 20th century would have been significantly limited. 20세기 양자역학에 관한 우리 이해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Groundbreaking research, 획기적인 연구, quantum mechanics, 양자역학 같은 단어는 과학 분야 얘기할 때 중요하죠. 네,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가정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문장이군요. 그렇죠. 세 번째는 다시 과거 가정인데 이번엔 도치 구문이네요. 사회적 유대의 형성과 유지가 없었다면. 이것도 had not been for로 시작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bonds. 이렇게요. 뒤따르는 내용은 Early human beings probabl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cope with or adapt to their physical environments. 초기 인류는 아마 물리적 환경에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formation, 형성, maintenance, 유지, social bonds, 사회적 유대, cope with, 무엇에 대처하다, adapt to, 무엇에 적응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네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유대가 생존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예시군요. 네, 이처럼 도치구문은 특히 역사적, 과학적, 사회적으로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반사실적 상황을 제시할 때 자주 쓰여서 문장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were it not for, 나 had it not been for 같은 도치구문, 또 without, but for 같은 표현들이 단순히 if not을 줄여 쓰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네요. 맞아요. 특히 뭔가 중요하거나 좀 복잡한 가상의 상황을 말할 때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도구 같아요. 정확합니다. 간결함은 물론이고 격식 있는 느낌, 때로는 약간 문학적인 느낌까지 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난도 4 예문이 딱 그런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아,
이 문장 저도 봤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While many of us perceive insects as harmful pests, in reality, without the service of pollination which they provide, humankind might cease to exist. 우리 대부분은 곤충을 해충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걔네가 제공하는 수분작용 서비스가 없다면 인류는 소멸할지도 모른다. 와,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while로 시작하는 양보절이 먼저 나오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without으로 시작하는 조건구가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절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딱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without the service of pollination 이 부분이 핵심 조건이군요. 그렇죠. 이 부분을 if it were not for the service of pollination 이나 were not for the service of pollination 으로 바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without을 쓰면서 그 의존 관계를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딱 보여주는 거죠. 인류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니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곤충은 그냥 해충 아니야? 하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데요. pollination, 수분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without이라는 단어 하나가 인류 생존이라는 엄청나게 큰 문제와 곤충의 어떻게 보면 작은 행위 사이에 절대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무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와, 진짜 강력한데요? 네. 이처럼 오늘 배운 대체족간 표현들은 그냥 문법 규칙이 아니라 생각을 자극하고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수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어에서 if를 쓰지 않고도 조건을 표현하는 여러 세련된 방법들, 특히 without, but for, 그리고 where나 had를 이용한 도치 구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에 대한 가정,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 대신 were it not for를 쓰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가정, if it had not been for 대신 had it not been for를 쓰는 경우를 봤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if not 구문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의 차이? 예를 들어 간결함이라든지 아니면 격식이나 강조 같은 그런 뉘앙스 차이를 갖는지도 확인했고요. 이런 표현들을 잘 익혀두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풍부하고 멋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더 효과적인지를 이해하는 감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도치구문이 주는 약간 격식 있는 느낌? 또 without이나 but for가 주는 간결함과 직접성, 이런 걸 알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 예문들처럼요. 문법이라는 게 결국은 소수자의 역할이라든지 기술의 영향, 사회적 유대의 중요성 같은 이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만약 뭐뭐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상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틀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와, 문법이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언어는 그냥 규칙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더 정교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if not, 그러니까 뭐뭇이 없다면 혹은 뭐뭇이 없었다면 같은 부정적인 조건을 대체하는 표현들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어 If it rains tomorrow, the picnic will be cancelled 처럼 내일 비가 올 수도 있다는 단순한 미래의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if절도 있단 말이죠. 아, 네, 그렇죠. 혹시 이런 종류의 if절에 대해서도 오늘 배운 without, but for, 도치구문 같은 비슷한 대체 표현들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오늘 본 표현들은 주로 현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나 부정적인 조건에만 특별히 사용되는 걸까요? 앞으로 영어를 보실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또 다른 재미있는 발견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